건강한 산이 숲을 이루고 있듯 강원도 바닷속에는 바다숲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해양 생물들의 은신처이자 산란장이 되기도 하고 지구 탄소를 포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지구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바다숲이 인간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바다숲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섬, 고성군의 백도입니다. 수백 마리의 바다 가마우지가 보이는데요. 섬 주변의 많은 물고기 사냥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닷속 역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선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풍성한 바다숲입니다. 해초와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 그렇다면 이 바다숲과 바다 생태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 그 해조류나 그 해초류가 그 바다 생태계에서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그 위에 먹이로 하는 그 어패류들이 있고 바다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탄소나 질소인 같은 이러한 영양 물질이 물질 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다숲은 풍성한 해초나 해조류의 알을 부착해 산란장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인데요. 고성 앞바다엔 잘피가 대규모 서식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잘피 군락지.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잘피는 IPCC에서 선정한 세계 3대 블루카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잘피숲의 탄소 흡수 속도는 같은 면적의 육지숲보다 최대 50배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그 포인트가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잘피가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 수심까지는 되게 건강한 바다숲을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점점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물고기들도 산란을 할 거고 그리고 잘피들도 또 더 건강한 모습들도 보일 거고 건강하게 큰 바다숲을 이루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다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 해양 생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바다의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에 이어 동해안 명물 생선으로 꼽히는 대구 횟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색이라 눈에 잘 안 띄죠. 해삼과 성게도 바다숲 근처에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듯 다양한 바다 생물에게 중요한 바다숲. 그런데 만약 이 바다숲이 인간에 의해 오염된다면 어떨까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해조 군집이나 그 잘피 숲에 그 옆에 있다고 한다면 빛 차단이 되어서 광합성 재해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용해된 이런 화학 물질이 또 그 해수에 용해돼서 이러한 또 미세한 플랑크톤 그 다음에 이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큰 생물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바다 생물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위기에 처한 바다숲. 잘피숲 여기저기에서 해양 쓰레기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바다숲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천연 바다숲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과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닷속 쓰레기. 쓰다가 무심코 버린 물고기 모양의 낚시 미끼는 엉겨붙어 바다숲을 훼손하고 있고 해양 생물의 피난처가 돼야 할 바닷속 깊은 수심까지 이미 해양 쓰레기가 침범한 상황.
근처에선 아직 빛바래지 않은 담뱃값 쓰레기까지 발견되는데요. 오늘 고성 바다에 함께 들어가 바닷속을 둘러본 다이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낚시꾼이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잘피에 또 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잘피가 건강하고 확장이 많이 돼야 물고기들도 또 산란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양 조만한 생물들을 또 찾아서 오는 또 큰 생물들이 하나의 큰 숲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해양 쓰레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요. 그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쌓여있는 바다 쓰레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다 쓰레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쓰레기를 어떻게 좀 치워보자. 그래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줍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역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모임을 가져서 그 바닷속도 있고 바다 해변 근처도 쓰레기는 우리가 좀 주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좀 모임같이 이런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잘피와 같은 해초는 물론 다양한 해조류 역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해양 자원인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해져가는 바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육상에서 육상의 잔디가 있듯이 바다의 잔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감소를 시키고 산소를 형성시키는 그런 정말 가장 우리 지구상에서 필요한 생물인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잘피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동해안은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 강릉은 물론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시군만 모두 6곳. 바다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켈프라면 큰 몸체를 가진 해조류거든요. 이것은 이제 강원도인 거예요. 이제 한류성 해역이 이 켈프가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 종의 다양성은 단연 강원도가 생물 종 다양성이 많고 매우 풍부한 생물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생물 한 종 한 종의 그 고유한 유전 자원이 중요하잖아요. 생물 유전 자원이 곧 국가의 자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강원도 바닷가에 나가보면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분포하고 있어요. 이 종 한 종 한 종을 개발한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해양의 큰 자산인 거죠. 해초와 해조류가 풍부한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번식하고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순환돼야 바다 생태계 역시 더 건강하게 유지될 텐데요. 바다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숲,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특별한 나들이를 나온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도 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는데요. 강아지의 날을 맞아 펼쳐진 특별한 이벤트 현장 속으로. 춘천시 강촌에 위치한 강아지 테마파크.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열린 도그 페스타.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고자 만든 날인 만큼 이 귀여운 댕댕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축제의 주인공답게 한껏 멋을 부린 강아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강아지 숲 도구 페스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반려견과 반려인들이 모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축제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강아지들에게도 좀 이렇게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반려문화 페스티벌입니다. 강아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갈아입히는 경기인데요. 먼저 어떤 컨셉의 옷을 입힐지 정하고 옷을 입어봅니다. 패션왕을 위한 견주들의 노력. 25초. 아이고. 남자애인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핸드폰 봐. 자, 얼굴 들어봐. 패션왕을 만들어주고픈 견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자는 싫다멍. 신경 써. 앉아. 앉아. 26초. 앉아. 앉아. 그렇지. 오, 멋지게 옷도 입고 포즈까지. 안경 쓰니까 아버님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강아지 무슨 컨셉으로 이렇게 옷 입히신 거예요? 그 해리포터요. 저희가 방금 입힌 건 해리포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예뻐요. 하나 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다른 개들은 좀 이렇게 이쁜 옷, 이렇게 봄맞이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복실이는 오늘 이렇게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요. 아니 옷 예쁘게 입혔는데 옷 입으면 안 걸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이렇게 옷 벗겼어요. 남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남자예요. 근데 왜 공주 옷을? 아 공주 옷 좋아해요. 예쁜 거 좋아해요. 복실아 너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치? 괜찮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혹시? 아니요. 오늘 특별히 나들이 한다고 이렇게 둘이 맞춰 입고 왔어요. 강아지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사실 다 집사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또 한 번 욕심 많은 견주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시간. 그동안 갈고 닦은 개인기를 마음껏 뽐내보는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코스마다 정해진 미션. 기다려, 앉아, 손, 코를 완벽하게 하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려. 평소에는 잘하던 것도 몽성만 깔아주면 도망가는 댕댕이들. 애가 타는 건 견주들 뿐이네요. 어때요? 잘한 것 같으세요? 평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잘하는데. 네. 강아지 페스타라 그래가지고 찾아오게 됐는데요. 지금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벤트도 많고. 이번엔 대형견 포아의 도전. 연습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엄마가 코를 만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연습했던 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응원인지 잔소리인지 여기저기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아쉽지만 미션 실패로 마무리됐네요. 아니 저기서 미션을 했는데 자꾸 코를 얘가 안 해가지고 안 쳐야 되는데 안 앉혀가지고요. 네. 딸이랑 네. 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그 못한 거 여기서 아저씨한테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 저요? 네. 포아야 앉아. 포아야 앉아봐. 포아야 강아지한테 하지 말고 앉아. 포아야 코. 안 해 왜? 누나랑 했잖아. 포아야 코. 오늘 기분이 아닌가 봐요. 코를 할 기분이. 코가 기분이 아니죠. 코. 다음에 꼭 보여줘, 포아야. 반려견과 반려인들과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도그 페스타. 도그 페스타에서 웬 꽃인가요? 아하, 반려견은 목줄 꽃걸이, 반려인은 꽃팔찌를 만들어주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함께 가는 길이 늘 꽃길이길. 뭉치가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 머리에다가. 네. 어떠세요 이렇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꽃 이런 걸 좀 해주시나요? 평소에 못할 것 같은데. 네, 못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다 해줘야죠. 오늘은 강아지들이 주인공인 만큼 그림 속 주인공도 귀여운 댕댕이들.
빨리 그리면서도 주인공의 특징을 잡아 그리는 캐리커처. 우와, 너무 귀엽네요. 사람도 그리고 강아지도 많이 그리는데요. 예. 강아지들을 그리면 너무 재밌어요.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보는 강아지도 많고, 예.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리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강아지 캐리커처럼,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좀 미화가 되긴 했는데 굉장히 귀엽고 얼른 집에 가서 벽면에 붙이고 싶습니다. 사진보다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사진이 좀 안 받기도 하는데 그림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엔 견주들이 직접 그리는 강아지 그림.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을 보며 정성껏 그리는데요. 멋지게 그린 작품은 머그컵에 그대로 그려집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반려견을 위한 컵 완성! 강아지 컵 만드는 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상상해?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우연치 않게 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 재밌었어요. 그 컵 주인은 누군가요? 같이 쓰려고요. 강아지 보기만 하고 제가 마시고. 강아지와 저희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과 그 반려견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존이라는 그 의미가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비반려인들에게도 함께 그 에티켓과 매너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그스포츠는 어지르기 그리고 독댄스, 디스크도그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시범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점프!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시범견. 그 어떤 장애물도 멈추게 할 수 없는데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멋지게 성공. 이번엔 트레이너와 함께 발을 맞추며 독댄스를 선보이는데요. 귀여움에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기특하네요. 사람도 주 5일처럼 이 친구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어떻게 좀 나를 잘 따르나요? 맨날 잘 따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친구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맨날 종종 안 될 때도 많아요. 도그 스포츠 중에 하나인 프리스비. 원반을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반려견이 공중에서 잡는 경기인데요. 와우! 호흡이 딱딱 맞네요. 멋지게 성공!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같이 살으면 좋겠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도그 페스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며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보라. 이제 봄이 왔어. 아우 날이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바로 봄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제 몸 상태는 봄이 아직은 좀 이르다. 자, 불타는 우리 아재들 위해서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찾아라 아재 맛집 출발하시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물 맞은 우리 아재들 기운 불끈나게 할 맛 좋은 봄제철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찾아라 아재 맛집 봄제철 음식을 찾아갑니다. 힘이 나네요 벌써. 민물 작업집 10년 만인데 가게 진짜 넓다. 와 잘생겼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누가 봐도 사장님 티가 납니다. 예.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제가 보양을 하려고 예. 민물장어가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다 말씀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서 그 영양분이 풍부해서 보통 스테미나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서 특히 계절기,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한방 간장구이하고 한라산 더덕장어구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물장어와 맛 좋은 비법 양념에 제철 맞은 한라산 더덕 가득 얹어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이걸 같이 이제 더덕을 얹어서 양념이 배기게 같이 이제 살짝 졸여냅니다. 같이 식감이 살짝 배기게. 불향 가득 입힌 민물장어구이는 한방간장구이는 총 8번을 발라서 구워내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려서 단걸 분들은 보통 예약하실 때 주문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드디어 보기만 해도 활력 도는 제철 보양식 한상 완성입니다. 한라산 더덕 고추장. 요거부터 먼저 한번 먹어요. 이게 양념에 장어살이 쫙 양념을 다 머금고 있어서 촉촉하니 부들부들하네. 한라산 더덕 고추장이니까 이 귀한 더덕하고 장어하고 같이 먹어봐. 치즈 살짝 찍어서 야,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 없는 한 입. 치즈, 어우, 기가 막히네. 힘이 난다. 한방 간장구이예요. 예, 메뉴판에 없어요. 이거 사장님하고 조금 좀 친한 척 해야지 먹을 수 있고. 장어살이 약간 쫄깃쫄깃하니, 그리고 양념이 또 신기한 게 겉바속 쪽이라고 하나요? 끝이 바삭바삭하니 꼭 설탕물 입힌 것처럼 바삭바삭해. 너무 애쓰셨다. 와,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드셔도 맛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야채를 같이 해서 쌈을 드시면 좋으세요. 상추 깻잎에 장어 올려 생강, 명이나물, 마늘, 방아 한 입 딱 올려서 맛있게 먹는 거죠. 모든 걸 싹 다 다 잡아주니까 계속 이렇게 싸 먹으면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겉더니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밥을 넣고. 이 양념에 비벼 먹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후식으로 볶음밥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볶음밥도 쌈채소에 싸서 한 입. 본맛이네. 본맛이야. 아재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항상 변치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찾아라 아재 맛집 봄철 보영씨 찾았습니다. 몸에 좋은 민물장어 요리로 몸과 마음을 채우고 오늘 하루 너무 좋은데 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저녁도 사 먹고 가자. 저거 좋다. 봄제철 음식에 쭈꾸미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 저녁은 쭈꾸미로 하자. 몇 마리 없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손이 많다. 진짜 많네. 내 쭈꾸미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 쭈꾸미 있습니까? 네네, 일부러 남겨놨다 아닙니까? 저기 제 거예요? 네네. 다행이다. 그나저나 봄철에 많은 분들이 보양식 중에 하나라면 또 쭈꾸미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뭐 간 기능 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타우린이 문어 낙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 피로감이 있을 때 이거 드시고 나면 다음 날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삶아 먹어도 맛있는 쭈꾸미,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생물로 하는 요리 중에 양념 쭈꾸미, 그다음에 먹통 쭈꾸미, 쭈꾸미 샤브가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 직접 바로 담그면서 먹으시면 훨씬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라잉 쭈꾸미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호랑이 쭈꾸미? 예. 이거는 직접 저희가 개발해서 만든 파우더입니다. 튀김옷이 원래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도나 이런 거를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테스트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어도 그러니까 10시간이 지나도 바삭함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옷을 입은 쫄깃하고 담백한 쭈꾸미. 이게 이색 쭈꾸미 요리네요. 우와, 오, 야, 씨알 너무 큰데요, 이거? 네. 야, 너무 싱싱해. 아, 이 쭈꾸미는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남해 바다에서 이게 이제 잡을 때 새조개밭에서 잡아서 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 뭐 다른 쭈꾸미에 비해서 훨씬 먹이 자체가 좋기 때문에 확실히 맛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 바다 쭈꾸미가. 쭈꾸미 한 쌍이 완성됐습니다. 한쪽에서 쭈꾸미가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꽥꽥 하고 쭈꾸미 울고 있는데 쭈꾸미 소리 살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샤브샤브 육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잡아서 뒤로 머리부터 완전히 머리부터? 강한 먹물을 쏘니까는 와, 이게 힘이 얼마나 좋은지 떼는 것부터 오 쉽지 않네. 어우, 뜨겁지. 조금만 참아봐. 이제 이러면 꽃이 피거든요. 육수에 퍼지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먹물. 저 익힘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30초에서 1분 정도 담갔다가 자르고 난 다음에 그때 드시면은 제일 맛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미만. 네네. 이게 어떻게 쭈꾸미 다리야? 낙지 다리지, 문어 다리지. 낙지보다 더 큽니다. 네, 문어 같아요. 쭈꾸미 다리치기 어떤 식감일까? 부드럽다. 말캉말캉하게 씹히는 게, 야, 이 쭈꾸미의 식감이 있어요. 심심한 짭조름한 간이 딱 배어 있네요. 요 샤브샤브 최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여기 지금 봄철에 나오는 풋마늘 장아찌가 있거든요. 네. 요거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신의 한 수, 땅과 바다에서 나는 봄제철 재료의 조화. 이게 쭈꾸미하고 탁 만나버리니까 새콤달콤하니 딱 좋네. 맛있게 먹는 법 하나 더 추천하면 깻잎에 쌈무, 김 얹고 천사채, 날치알, 주꾸미 한 잔 딱 올려 먹으면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주꾸미 샤브샤브의 별미 가득 차 있는 주꾸미 알입니다. 약간 설익은 압력 솥에 지은 밥인데 쭈꾸미 쌀 같아. 쭈꾸미 쌀. 이 쌀이 쫙쫙쫙 입안에서 터지잖아. 네, 터지는 게, 야. 마무리는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끓인 칼국수. 온 가족분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또 특히나 먹고 사는데 너무 지쳐있는 우리 아재들에게 이 요리를 추천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은 다음날 활기차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라 아재 맛집 봄 보양식 제대로 찾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활력이 필요할 때 봄제철 보양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고 어느 때보다 기운차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농사 져가면서 살림과 농사와 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챙겨주는 거를 해야겠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 자연의 품속에서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까지 치유하는 아주 특별한 치유 농장으로 떠나볼까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이곳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하품이 절로 나오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야, 너무 힘드네. 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 산 중턱까지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이곳은 보덕산 중턱에 위치한 한 사찰인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이잖아요.
혹시 제가 찾고 있는 농부님 아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는 농부예요. 스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농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스님? 농부님? 스님? 스님인지 농부인지 헷갈리는 외모지만 농부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산속에 들어온 지가 올해가 20년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이 산속을 찾은 이유는 여기가 논밭이었어요. 7다랭이 논밭을 왔는데 저 위에 서서 조기를 바라보니까 와 좋다. 이 한마디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신나는 농부는 원래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뒤늦게 불가에 귀의한 후 고향인 음성에 절을 짓고 농사일을 시작했죠. 이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각 가정마다 오미자, 매실 안 담근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궈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발효를 잘 시켜야 돼. 이게 잘못 시키면 설탕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좋으려고 먹다가는 설탕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서 이거를 해갖고 저희는 이걸 음식으로 쓰느냐고. 이곳에서는 농부의 철학이 담긴 수많은 발효액과 발효장으로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직접 재배한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건강 밥상을 준비합니다. 와, 농부님 이 알록달록한 이 재료들이 다 뭐예요? 치유 농업에서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라다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어요. 요거를 넣으시고 제철 과일이랑 채소들이랑 놓고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위에 좋다고 그러는 양배추예요. 살짝 데쳤습니다. 얘도 넣고. 이렇게 넣고요. 네. 이 소스가 저희가 여기서 우리 저 항아리에서 발효된 포도로 만든 식초예요. 와, 그래서 포도 색깔. 예. 향을 냄새, 맡아보면 신내나 했죠? 시큼새콤. 네. 다 불까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하고 이 국물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두부로 보충하고. 봄배추에 고춧가루 솔솔 뿌려 배추 겉절이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들이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제철 밥상입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스님? 음식을 저희가 더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겨울이라 그래요. 봄 되면 더 많은데. 야, 네, 이 네, 나물을 네. 가져다가 이렇게 밥 한 상 뚝딱 차리신 거네. 네, 우리 요술쟁이네. 먹어보겠습니다. 예. 입속에 건강 한 수를 넣어봅니다. 어때요, 수진 씨? 아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수진 씨, 맛있는 거 맞아요?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왜 몰라요. 그게 바로 건강한 맛이죠. 왜 입맛 없을 때 쌉싸름한 거 먹으면은 또 입맛을 돋구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조미료 하나 없이 제철 식재료만 가득 채운 건강 밥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이곳에서만 나는 채취한 산나물로 제가 한번 밥을 비벼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계절 밥상. 여러분, 이게 자연이 주는 밥상 같아요. 여기에 자연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연의 기운을 듬뿍 담은 제철 밥상을 먹은 후 자연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봅니다.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산림욕장 명산길인데요.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산책길이랍니다. 도심 속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의 속삭임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산의 정기를 온몸에 채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진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은데 아니 근데 저는 농사 지은다고 해서 약간 땅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산속이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농사 그러면은 다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것을 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어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새소리가 들리고 또 소나무의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새소리를 배경으로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차 한 잔에 시름과 피로를 녹이고 자연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 때로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지만 괜찮다 괜찮다 나지막한 위로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일하러 가야죠. 스님 농부의 치유 농장은 봄이 되면 분주해지고 더욱 바빠진다는데요. 오, 금방 하시겠는데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뽕나무 가지치기 작업. 이른 봄의 뽕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요. 지금 가지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뽕나무와 뽕잎을 먹는 누에를 키우며 치유 농업의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요. 진짜 이거 자르는 거에만 관심이 가지 아무 생각도 안 들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 뭐 어떻게 비워? 생각은 다 뭐 딴 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치유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몰두하니까 뭐 다른 거 생각 안 났잖아. 신나는 농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뽕잎으로 누에를 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고추 농사, 깨 농사 이런 거 잘 못 져요. 힘들어하니까 저 벼농사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해? 우리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뽕나무 심어서 누에 키우자. 또 저쪽에 산나물이 산이니까 산나물이 많잖아요. 이 산나물 갖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에를 키우는 한편 산에 밭을 일구어 다양한 산나물도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어때요? 조금 냄새는 나죠? 발효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흉하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약초 발효라 괜찮아요. 이른바 해독 찜질입니다. 편백과 미강 등의 식물과 각종 효소를 활용해 미생물 에너지로 체온을 올리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네요.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농촌에서 힐링하세요. 일상에 지치고 관계에 다치고 몸에 피로가 쌓였을 때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산길을 거닐고 직접 재배한 산나물로 만든 건강밥상과 효소찜질 등 다양한 농업 체험으로 마음을 치유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 연극이라는 부분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저에게 연극이란 꿈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결코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작은 싹 하나를 지금 잘 열심히 심어서 물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수에서 활동하는 배우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도 극단의 배우가 있는데요. 정말 잘 그렸나. 표현을 엄청 사실적으로 잘했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정윤희입니다. 초등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초등교사 연극 동아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길 계기로 해서 한 20년 정도 연극을 지금 아이들도 지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 단체에서 배우로도 좋은 연극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능 기부식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위해 고향에 온 학생도 있습니다. 연기와 연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요. 이제 대학생이 된 김문선이라고 합니다. 학교
학교 다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선배들과 함께 공연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연극 말고도 연출 쪽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와서 연기를 주로 배우고 연기 말고도 신체 훈련을 배우니까 둘 다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연극 연습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우리 딸애한테 그렇게 예쁜 토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유, 요새 여자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니까. 선생님. 공연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집단 아트바슈는요,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만든 공연 예술 집단입니다. 정말 엄마한테는 하지 말어. 언니, 꼭 부탁이야. 택시가 곧 올 텐데 나 여태 물건도 다 못 챙겼잖아. 내 보고서 못 봤어? 이 부분 틀리 나오는 부분부터 벌써 여기 조금 더팍 바뀌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그것부터 다시 하면 돼.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배우들. 때론 배우, 때론 연출가로 서로에게 알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공연이라는 그러니까 무대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무대에 섰던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아무래도 연극이다 보니까 그 연극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무대 조명과 그 배우들의 서로 간의 연습이 그 시간이 막 녹여 있었던 그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관객에게 딱 전달하는 그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매력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카타르시스를 맛을 본 사람들은 아, 연극을 이래서 못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랑말랑 안 하면 학교에 지각하겠다. 진심을 담아 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공연을 넘어 지역의 예술가로 서고 싶은 배우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확실히 서울과 비교하면은 아쉽긴 하죠. 하지만 또 요즘엔 유튜브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참고 자료도 많이 되고 선생님께서 또 맨날 말을 해주셔요. 연출가 선생님께서 이런 작품에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장면에는 그런 걸 좀 착용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렇게 어떻게 더 이 인물을 풍성하게 키워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뼈를 그대로 맞추기는 어렵고 힘든 작업에 대해서 그 경과 시간 등 자세히 보고드리고 싶지만 이번 작품을 연출하는 김도훈 연출가. 김도훈 연출가는 한국 연극계의 전설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주의 연극의 시적 분위기를 불어넣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모든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행위 예술들이 다 수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갖고 가장 큰 애로는 저는 소위 연기자의 빈곤이라고 그럴까? 오랜 숙련된 그런 연기자들이 수가 아주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많은 신의 연기자들이 합세를 했고 그 신의 연기자들이 참 오랜 기간 훈련에 열심히 임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어. 아이고 심통도 해라. 잠깐만,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있잖아. 예. 그래갖고 점점 이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급하게 나와갖고 급하게 던지고 급하게 하니까 관객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관객이 제일 원하는 거는 주역 배우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그 주역 배우가 우리 보여주는 어떤 파노라마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 제가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 이제 대사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표정으로서 그리고 동작으로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의 이런 표정이나 동작들이 관객들이 정말로 정말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이렇게 빙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주실지 되게 고민이 되고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홍이랑 시선을 정확하게 줘. 엄마 저기 뒤에 뭐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네가 으악이 돼야 돼. 이거 으악.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한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배우들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일 연습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여배우들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이제 선배님이나 이제 후배들한테도 말할 때도 네가 예쁘게 잘 보일 수 있게 아니면 남들한테 눈에 띄게끔 재미있게 해봐라 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저도 배우로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아, 옳았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내가 표현한 것보단 이 방법이 훨씬 더 맞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용하고 그 말해주신 그 속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멘트를 듣고 어떻게 루스만의 방법으로 바꿔서 할지 그거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무대에 오를 연극.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여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나성 대박! 대박! 아트박시 대박! 대박! 브로드웨이 가자!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배우들의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연극을 왜 해? 근데 연극은 같이 한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역할 이렇게 빠져들고 있으면서 아니 쟤는 어떻게 저 피부 혈관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네. 10살이 어려졌잖아. 10살이나. 배역 역할 나이가 뭐 10살이 어려졌잖아. 하나의 공연을 올린다는 생각보다 지역의 예술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 아트바슈의 배우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 친구들하고 사실 예술 집단이 아트바슈가 만들어져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신생이긴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긴 하지만 야 뭔가 목표가 같으니까 같이 해보는 그런 같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가족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연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전처럼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야 할 때입니다. 국립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협회에서 구했습니다.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론 이 고양이를 우리 학교 과학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한 작품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시간들.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으려면 많은 관객이 이번 작품을 만나고 지역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합니다. 어쨌든 문화 예술이라는 것들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건데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연극이라는 거는 또 아무래도 관객이랑 소통을 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미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공연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공연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잘 만들어주고 싶죠.
지역 하면은 행사나 막 이런 거에서만 간단하게 뭐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도 정말 재미난 공연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뭐 깊이 있는 작품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처럼 이 단체가 하는 거 믿고 볼 수 있는 연극은 이런 거구나 하는 작품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공연 예술 단체 아트바슈. 이들을 통해 지역 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역에서도 모두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